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뉴스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익산의 성장 동력이지만 정부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수년 전부터 요구하고 있는 2단계 추진과 푸드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국회에 넘겨진 내년도 정부 예산안만 봐도 이들 사업의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비공개로 방문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하식품 유치로 분양 공고 면적의 73.9%를 계약한 국가식품클러스터. 현재 1,000명 가까이 근로자들이 있지만 배후도시 역할을 할 수 있는 2단계 조성 사업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입주 기업들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더욱 활성화되려면 수년 전부터 요구한 2단계 조성 사업을 이제는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클러스터는 이제 시내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 정주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근로자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식품체험관과 역사관, 식품안전교육관, 공장 견학로 등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식품 제조 기능을 넘어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6차 산업으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85억 원. 이 중 내년에 필요한 국비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 17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단지를 파크화하는 좀 그런 개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외에 좀 이제 몇 개 있긴 한데 근데 해외랑 또 국내랑 또 특수성이 또 다르니까. 하지만 이들 사업에 대한 정부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국회에 넘겨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이들 사업의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상실장 등이 지난 13일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비공개로 방문했습니다. 최 실장 등은 정현율 익산시장과 김수흥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 시장은 글로벌 식품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조성과 푸드파크 조성 사업의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클러스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파악하고자 지금 내려오신 것 같아요. 예산을 내년에 확보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저희는 절실한 거라. 다음 달 말까지 이뤄지는 국회 예산심의와 맞물려 이뤄진 기재부와의 비공개 현장 간담회. 수년째 막혀왔던 2단계 사업과 푸드파크 조성 사업이 내년부터 실마리를 풀게 될지 주목됩니다. 익산시가 도심 속 수변 산책로를 최초로 전면 개방합니다. 시는 비대면 국화전시가 시작되는 2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신흥저수지를 따라 이어진 산책로를 임시적으로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방되는 곳은 신흥저수지 제방 수변 구간과 서쪽 출입문에서 가을꽃 정원으로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기존에는 신흥근린공원 부진의 다이로움 행복정원에서 야외광장 0.5km 구간과 2단계로 조성한 신흥저수진의 돌출 구간 0.5km만 개방했었습니다. 익산시가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뇌혈관 질환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시는 익산병원 한가족 뇌혈관 질환 후원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의료복지 사각지대 지원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한가족 뇌혈관 질환 후원회는 저소득 시민의 뇌혈관 질환 진료비를 위해 3년간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익산병원은 검사와 진료, 병동 이용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13일 익산 지역 택시로 대표되는 서동콜과 보석콜이 콜센터 통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카카오티 등 대기업 플랫폼이 익산 택시 수익의 3분의 1을 가져가고 있다며 상생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익산형 공공택시 앱 추진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비춰 공용 플랫폼에 대항할 수 있는 지역 택시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카카오티로 대표되는 택시 호출 앱은 최근 지역 택시 업계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택시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익산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택시는 1,400여 대. 이 가운데 약 7%에 해당하는 100여 대가 카카오티 가맹 택시로 익산 지역 택시 매출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카카오가 콜 몰아주기 식으로 현재 들어와서 우리가 한 30% 정도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지금 이제 독과점 속에서 카카오가 코를 몰아줌으로써 조합원 간의 갈등만 생기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전 조합원이 대기업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익산 지역 택시 업계가 공용 플랫폼에 잠식될 위기에 처해지자 개인 택시 조합장과 법인 택시 지부장 등 택시업계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동콜과 보석콜의 콜센터 통합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콜센터 통합 운영으로 대기업 플랫폼 대응 체제를 만들자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선의 경쟁 상대에서 이제는 서로 상호 협조해서 대기업도 상대를 하고 우리 이익에 대해서 좀 더 추구하기 위해서 통합콜을 추진하고 있어요. 업계는 콜센터 통합과 함께 앱 결제 기능과 마일리지 혜택을 갖춘 익산형 공공호출 앱 다이로움 택시의 출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동콜과 보석콜로 나뉘어서 택시가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통합콜을 추진을 하고 여기를 먼저 좀 합쳐서 비용이 좀 덜 들어가는 구조를 만들고 앞으로 향후에 공공 호출앱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전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기업에 대항하기 위해 손을 잡은 익산 지역 콜택시, 콜센터 통합과 공공 호출앱 도입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냉동식품 제조기업인 아하식품이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2년 말까지 3만 7천 제곱미터 부지에 냉동식품 제조 공장이 건립되며 9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두로 대표되는 냉동식품 제조기업 아하식품이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아하식품은 국가식품 클러스터 글로벌 식품존 3만 7천여 제곱미터에 300억 원을 들여 제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식품존은 입주 기업들 가운데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업체가 입주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라도의 또 익산시에 먹거리도 좀 다양하게 있고 그래서 이 지역 특산물이나 이 지역의 어떤 문화를 갖다가 저희 연구기업을 통해 가지고 그걸 제품화시켜서 우리 익산시가 세계적인 식품 시장 도시로서 성장하는데 저희가 앞장서서 한번 일궈 나가보고 싶은 욕심과 꿈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공장은 오는 11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공장이 가동됨에 따라 90여 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집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아하식품이 들어설 경우 식품 클러스터 전체 면적 대비 분양률은 64.4%, 분양 공고 대비 분양률은 70% 중반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농식품 원료 공급센터 등을 마련해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2023년까지 기능성 식품 제형센터, 청년식품 창업센터, 농식품 원료 공급센터, 기능성 원료은행 4개를 추가로 구축해서 기업에게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109곳을 유치한 국가식품 클러스터, 식품 시장을 선도하는 중심지가 될지 주목됩니다. 익산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비 등 80억 원을 들여 공공 하수처리 시설 등 8개 하수처리 시설을 대상으로 악취를 효율적으로 포집할 수 있도록 탈취 설비를 교체하거나 개선합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마무리 짓게 되며 하수처리장 인근 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산 지역 축사 악취 개선 참여 농가에 악취 측정이 가능한 ICT 장비가 지원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2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의무 설치 대상 농가 11곳에 악취 측정 장비를 설치합니다. 해당 장비가 도입되면 축사의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악취가스와 온도와 습도를 측정한 정보가 축산환경관리원 관제센터에 전달됩니다. 이에 따라 축사에서 자체적으로 악취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지원 대상 축사에 장비 설치를 마칠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송악동 일대에 아파트 특별 공급을 추진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송악동 일대 4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866세대 규모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해당 부지는 지난 4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공급 세대 중 275세대는 주변 시세의 70에서 85% 수준으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가능합니다. 또 임차보증금 대출에 따른 이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지난 2월 함라산에 도내첩 국립치유배 숲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청과 협약을 맺었는데요. 시는 지난 14일 익산 치유의 숲 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함라산을 녹차 체험과 한방치료, 낙조 감상 등 3가지 테마로 이루어진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체 방안을 내놨습니다. 한반도 최북단 녹차 자생지 익산 함라산. 이곳에 녹차와 한방을 활용한 도내 첫 국립 치유의 숲이 조성됩니다. 익산 치유숲 주요 테마는 녹차, 금강, 낙조, 한방으로 녹차 자생지를 활용해서 차, 명상 등 치유, 또 금강, 낙조 및 익산 평야지대 풍경의 이색적인 경관 치유, 또 지역 내 용광대, 한의대 등 한방 인프라를 연계한 한방 치유로 지역 특화된 테마를 초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숲은 크게 숲속 공방, 녹차 정원, 경관 치유원이 있는 명상 특화 공간과 치유센터가 들어서는 복합 치유 공간, 데크로드와 야자 매트가 깔린 자율 치유 공간으로 나뉩니다. 각 공간에는 요가와 VR 명상, 녹차 수학 등 체험형 프로그램과 체질 검진, 스트레스 지수 측정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곳곳에는 금강 낙조와 익산 평야를 감상할 수 있는 조망부가 설치됩니다. 숲길도 3가지 코스로 나뉩니다. 금강 생태공원과 연계된 무장의 길, 야생 차밭을 지나는 자생의 길, 한옥마을과 이어지는 인의예지 길 등 이용객들이 익산의 관광 자원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익산 치유의 숲이 조성되면 예상되는 연간 방문객은 3만 8천여 명. 익산시는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오는 11월 실시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치유숲이 조성되면은 우리 익산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질병으로부터 벗어난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또 하나의 명소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 75억 원이 기재부 심의를 통과한 상황. 익산시는 보다 전문화된 한방 특화 시설을 마련하고자 국비 증액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윤곽이 드러난 익산 치유의 숲. 익산만의 복합 치유 공간이 탄생할지 주목됩니다. 익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신용등급 7에서 10등급인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전북 익산법인과 지난 8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자금 2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았을 경우 부과되는 4.5%의 이자에 대해 전액 지원을 합니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6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지원을 받고 싶은 저신용 소상공인은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전북 익산법인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익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에게 급식을 지원합니다. 1388 청소년 지원단은 위기 청소년 사례 논의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급식 제공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급식 제공을 위해 지원단장과 분과장 등 여러 위원들이 후원에 나섰습니다. 한편 이번 지원으로 위기 청소년 2명이 매일 집으로 배달되는 점심 급식을 12월까지 받게 됐습니다. 청소년 자립학교가 도내 우수 협동조합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전북 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지난 14일 도내 우수 협동조합을 발굴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자립학교는 익산 청년식당 운영, 주거 지원, 취창업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안윤숙 청소년 자립학교 이사장은 다양한 청소년 자립 플랫폼 개발로 최고의 지역사회 돌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동일이 장례식장이 인화동과 동산동 지역협의체와 함께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을 지원합니다. 관내 병원과 협력해 올해 연말까지 33명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익산 신동 지역협의체가 캠핑골의 익산점을 착한 가게 44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